당신의 블로그에 방문자가 100명밖에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바로 당신은 아마추어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한 개의 포스팅에 너무 많은 정보를 우겨 넣었기 때문에 독자에게 모든 걸 알려주려는 그런 과도한 친절이 오히려 당신의 전문성을 깎아내리고 검색 엔진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프로는 오직 한글에 하나의 주제를 다룹니다. 이것은 블로그 전문성의 제1원칙이자 당신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흔히들 전문성이라 그래서 특정 키워드로 글 100개 썼다고 네이버가 인정해 줄 것 같지만 네이버가 당신을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이버가 인정하는 실적, 그건 바로 사용자가 그 키워드로 검색해서 실제로 당신의 글을 방문하는가입니다. 이 실제 유입이 쌓이는 순간 네이버는 이 블로그가 이 키워드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고 당신의 신뢰도를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유입이 없는 포스팅은 그냥 허공에 삽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 초보 블로거들이 왜 실패하는지 아시나요?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랩 1자리 칼 한 자루 들고 최종 보스에게 덤비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최종 보스는 쇼테일 키워드를 의미합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블로그 선장의 유일한 전공법은 단계적인 공략입니다. 경쟁이 없는 약한 몬스터, 즉 롱테일 키워드부터 사냥을 하고 그 경험치와 신뢰도를 쌓고 점차 미들테일, 숏테일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자,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키워드 중 하나로 예시를 드리면 로보락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가성비, 로봇 청소기 추천, 로보락 할인 정보. 이게 지금 당신이 써야 할 롱테일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유입이 되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가성비, 로봇 청소기, 추천 이렇게 미들테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당신의 블로그가 신뢰를 얻는 등급이 되었을 때 가성비, 로봇 청소기라는 숏테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어기지 말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잡아나가는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당신이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블로그 탭이나 인기글 이 영역을 차지하고 싶다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영역은 철저하게 블로그 지수, 사람들이 말하는 C랭크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계급사회입니다. 당신의 블로그가 특정 주제에 대한 신뢰도를 얼마나 쌓았는지가 전부인 곳이죠. 글 내용이 조금 부족해도 지수가 높은 블로그가 무조건 이기는 곳입니다. 여기를 공략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라톤 하듯이 한 주제를 꾸준히 파야 합니다. 그럼 C랭크, 즉 전문가 점수는 어떻게 올릴까요? 네이버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얼마나 한 주제로 꾸준히 글을 썼는가. 블로그 주제의 일관성이죠. 둘째, 얼마나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가. 이게 콘텐츠의 깊이입니다. 셋째, 사람들이 당신의 글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게 검색 유입, 체류 시간, 재방문율. 이렇게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당신의 블로그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인기글 영역으로 보내주는 열쇠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자, 그럼 이 계급사회인 네이버 이 구조에서 준체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블로그 지수가 낮다고 해서 좌절할 일이 아닌 겁니다. 스마트 블로그 영역은 C랭크와 전혀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기회의 땅입니다. 이곳은 블로그의 과거 이력보단 지금 당신이 쓴 콘텐츠의 관련성을 최우선으로 보는 곳입니다. 사용자의 검색 의도와 당신의 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즉, 신규 블로거라도 글 하나만 잘 쓰면 최적화 블로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좋아요와 구독. 당신의 전문성을 높이는 글쓰기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제발 직관적이고 간결하게 쓰세요. 감성적인 제목은 검색 엔진에게 이 글을 도대체 어떻게 주제를 인지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신호를 줄 뿐입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엔진과 독자가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한 제목을 써야 전문성 점수가 올라갑니다. 애매한 그런 나열식 제목은 전문성의 가장 큰 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둘째, 당신의 글을 구조화하세요. 소제목, 구분선, 인용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단락을 명확하게 나눠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AI 검색 엔진은 구조화된 글을 핵심적으로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독자들은 논리적인 흐름 덕분에 글을 더 오래 읽게 됩니다. 당신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 글의 뼈대부터 제대로 설계해야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셋째,
서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세요. 네이버 검색 엔진은 당신의 글을 다 전체 모든 것을 읽는 게 아닙니다. 첫 문단 서론에 써있는 150자를 보고 글의 주제와 품질을 1차적으로 판단합니다. 불필요한 인사말이나 사적인 얘기는 과감하게 삭제하고 글의 주제, 목적,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서론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첫인상에서 점수를 얻지 못하면 그 글은 절대 상위로 갈 수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마지막으로 제발 기부천사가 되지 마세요. 독자가 궁금해할 것 같다고 한 글에 여러 주제를 다 때려잡으면, 이렇게 다 때려담으면 정말 당신의 전문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검색 엔진은 이 글이 도대체 무슨 주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이 뭐지? 라며 혼란스러워하고 결국 당신의 전문성 점수를 깎아버릴 겁니다. 중요한 다른 주제가 있다면 그건 글을 나눠서 별개의 글로 작성해서 내부 링크를 연결하세요. 하나의 글에는 오직 하나의 주제만 담는 것, 이게 바로 C랭크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자, 이제 당신 같은 초보 블로거가 따라야 할 성장 전략, 그 리틀리그의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강남 맛집 같은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면 100% 실패합니다. 당신은 리틀리그에 출전해서 실력을 쌓고 점차 상위리그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3단계 성장 전략은 초기 좌절감 없이 성공 경험을 쌓으며 당신의 블로그를 가장 확실하게 성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1단계 목표는 간단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롱테일 키워드를 사용하는 건데요. 강남, 데이트, 분위기 좋은 파스타, 맛집, 이처럼 검색량은 적지만 경쟁이 거의 없는 롱테일 키워드를 공략해서 검색 결과 첫 페이지, 즉 10위권 안에 진입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 내 글도 상위 노출이 되는구나 라는 첫 경험을 쌓고 네이버에게 이 블로그는 죽은 블로그가 아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롱테일 키워드로 실제 유입을 만들어내며 신뢰도를 쌓았다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1단계에서 쌓은 블로그 지수를 활용하여 강남, 데이트, 맛집, 이처럼 좀 더 경쟁력 있는 미들테일 키워드에 도전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주제의 전문성을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순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당신의 블로그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1단계, 2단계 성공적으로 거치며 당신의 블로그 지수가 충분히 쌓였다면 드디어 마지막 3단계 도전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바로 강남 맛집. 이처럼 경쟁이 가장 치열한 쇼테일 키워드입니다. 이제 당신은 과거에 쌓아놓은 높은 블로그 지수와 깊이 있는 전문 콘텐츠를 무기로 최상위 포식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적인 블로그의 완성 단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모든 전략은 결국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한 글에는 하나의 주제만 다루는 주제의 명확성. 둘째, 롱테일부터 시작해 단계적 접근. 셋째, 검색 엔진과 독자를 모두 사로잡는 구조화된 글. 마지막 넷째, 사용자가 진짜 원하는 정보를 파악하는 사용자의 의도. 이 4가지 원칙만 당신 블로그에 구체화시킨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제대로 성공하고 있는지는 4가지 지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검색을 통해 사람들이 방문하는 검색 유입률, 당신이 팬이 얼마나 생겼는지 보여주는 재방문율, 당신의 콘텐츠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나타내는 체류 시간, 그리고 당신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C랭크 지수. 이 4가지 지표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매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결론적으로 블로그의 전문성은 명확한 주제 설정과 논리적인 글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키워드 전략은 반드시 롱테일부터 시작하는 단계적인 접근을 따라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모든 것, 제가 직접 최적화 블로그 2개를 키워내며 검증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이 전략을 당신의 블로그에 적용시켜 직접 그 결과를 증명해낼 차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오늘 영상 어떻게 잘 보셨나요? 항상 제가 단톡방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인데 3가지만 정확하게 잘 지키시면 돼요. 주제, 키워드, 제목. 이것만 하면 정말로 블로그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들 너무 깊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딱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만 꼭
실천하세요. 해봐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방문자가 꼭 100명에서 1000명까지 늘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아이언이었습니다.